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70,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앓고 있는 질병이 심한 사람일수록 부작용이 더 잘 생길 수 있겠죠. 약물 부작용의 병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당연히 더 많을 수 있고요. 먹는 약의 개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작용이 더 잘 생기는 것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림이 보시면 한국 사람은 외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약을 먹는 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소화제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추가로 쓰는 약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말이죠. 약의 처방 개수가 많다는 것에 유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부작용도 치료제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약에는 동전의 이면이 돼가지고 좋은 점이 훨씬 많지만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알파 차단제에 대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겠는데요. 안 생기는 부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환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드물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걸 생겼을 때 환자가 의사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약이든 간에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5가지 약 다 있죠. 그 다음에 정신계통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시면은 뭐 먹었더니 머리가 아프다든지 졸렵다든지 불안초조하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잠이 잘 온다든지 온갖 말이죠. 정신신경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혈관 확장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혈압 치료제로 처음 개발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비선택적인 것은 물론이고 선택적 알파 차단제를 하더라도 혈관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저것도 이제 용량을 올릴수록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탐슬로시만 하더라도 0.2mg짜리를 쓰는데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0.2mg을 0.4mg만 쓰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상이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다고 화를 막 낸다고요. 왜 이야기 안 했느냐고. 이 알파 차단제는 순환기계통 약이기 때문에 순환기계에 이상 반응이 잘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약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안 맞으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위장에 혈관이 확장되면은 소화불량, 팽만감, 위불쾌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한 사람은 구역질도 생긴다 그러고 어르신들이 되면은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변비가 잘 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말이죠. 설사가 생기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변비와 설사는 정반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이런 같은 알파 차단제인데 실로도신 계통의 약은 대변이 자주 마렵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대변 보고 나도 잔병감이 있고 이런 것은 또 저 약만 또 특별하게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들이 전부 다 간에서 대부분 다 파괴가 돼가 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했을 때 그 길부에서 GOT, GPT와 같은 간 기능 검사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호흡기 계통에도 약을 먹고 나서 기침이 증가된다든지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재밌는 것은 말이죠. 소변이 마려워 가지고 약을 쓰는데 소변이 더 자주 마렵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이해가 안 가죠. 이론적은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어 가지고 찾아보면은 실제로 악화되는 것을 호소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의사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의사들은 당치도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을 겪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이 저리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관절을 통해 근육통 뭐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말이죠. 근육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돼서 저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안과 수술할 때 이런 계통의 약은 절대로 중단시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홍채, 긴장, 저하 증후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안과 수술 받을 때는 이런 알파 차단제는 중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환자들은 이 약 먹고 나서 호르몬 치료제도 아닌데 여자들처럼 유방이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각가지 이상 반응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권태감이 생긴다든지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사지가 붓는다든지
혈관에도 혈소판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는 이러한 알파 차단제 계통의 약들은 수술하기 전에 한 적어도 4날 전부터는 약을 중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특징약 실로도신 같은 것은 백혈구가 증가한다든지, 정반대로 어떤 사람도 백혈구가 감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립선 암의 선별 검사인 PSH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의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약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없던 부작용이 생기면 종류에 관계없이 의사한테 보고를 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